윤석열 전 대통령이 드론을 띄워서 북한을 자극해서 계엄의 구실을 찾으려고 했다. 이게 이른바 외환. 예. 외환 이 범죄 가능성이인 건데 외환을 유치했다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외환을 일으킨 게 아니라 외환이라고 하면은 이게 외부로부터 환란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외환 이게 유치. 외환을 유도했다는 유도. 뜻에서 네. 외환 유치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게 내란 관련 즉 계엄 관련 내란 관련해서는 새로운 게 뭐가 나오기 힘드니까 아마도 지금 외환 쪽으로 더 많이 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을 위험 상태에 빠뜨려 갖고 본인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까발려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드론 부대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계엄 전에 이제 드론을 작년 10월이죠. 10월 네. 11월에 북한 뭐 평양 상공에 네. 드론이 나타나서 삐라를 뿌렸다. 네. 북한이 평양에서 발표를 하고 이게 남한에서 온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방부나 우리는 아무런 NCND 했죠. 대응을 네. 안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럴 때는 원래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죠. 예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조은석 특검이죠. 네네. 조은석 특검에서 장교 한 명으로부터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당시 V 지시라고 했다라는 네. 취지의 기사 잘 봐야 됩니다.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V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자, 현역 장교가 들었어요. 대통령이 그렇다는 말을 그러니까 전언을 한 게 아니라 전언을 다시 들어서 전언한 거니까 네. 전언의 전언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가 아니라 좋아했다고 들었다. 그다음에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그리고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자, 저 내용들이요. 저걸 가지고서 이게 이른바 뭐냐면은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라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저거 가지고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북한이 한 거는 남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삐라를 뿌렸고 이거는 남한에서 보인 거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기들 네. 추정을. 그런데 우리는 아무 그것도 안 했어요. 이거를 알려면은요. 이 지금 맥락에서 싹 빼놓고 있는데 왜 저 드론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봐야 됩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지금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나오는데 드론 작전 사령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2022년에 23년 아니에요? 2023년인가요? 예. 2022년 12월입니다. 2022년 12월에 그렇군요. 연말에 드론이 서울에 들어왔다 갑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청와대가 아니죠. 이때는 이제 대통령실이 용산이잖아요. 용산에 그 대통령 방어구요. 네 거기를 왔다 갑니다. 맞습니다. 그걸 확인도 못 해요. 네 왜? 그 드론은 왔다가 가버렸거든요. 가버렸고. 네 그래서 정말로 북한에 완전 당한 거죠. 당한 거죠. 그래고 네. 발칵 뒤집힙니다. 네 발칵 뒤집혀 가지고 아마 그때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드론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오물풍선을 맞아요. 또 보냈어요 북한에서. 그런데 정확히 용산 GPS 정확히 찍어갖고 용산 앞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의 지금 방공망이 뚫렸다. 예. 이게 체크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김종대 의원도 정말 한심하다. 김정대 의원이 누굽니까? 네. 정의당 의원이고 군사 전문가를 하고 있지만 이분은 네. 어쨌든 오히려 진보 좌파 쪽이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당하고도 이게 제대로 대응도 그쵸. 못하는 윤석열 정부 이러면서 엄청 조롱하고 비난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군대는 저 드론 작전 사령부 제가 같으면 그러겠어요. 드론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이게 평화시에 드론이 왔다 갔는데 군은 보복을 10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당연하죠. 자, 북한 드론이 들어와가지고 한 대가 용산을 왔다 갔다. 네. 저는 평양에 삐라 뿌렸다는 거 보고요. 어떤 느낌 들으면 야 그때에 대한 보복이다. 니들이 우리 영공에 들어와서 드론 날려? 야 우리는 니들 모르게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스텔스 드론 개발하라. 네. 그 지시까지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시하는 거고 대응 보복하는 거예요. 네, 10배로. 원점 타격 개념으로 한다면은 저 용산 왔다 갔으니까 김정은 궁 위에 가가지고 삐라 살포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저기 나왔습니다. 네. 요게 당시 2022년 12월 26일 두 대가 떴었습니다. 한 대가 떠가지고 서울 왔다가 네. 돌아갔고 백령도 쪽으로 갔던 거는 저렇게 그냥 망실이 돼버렸어요. 저거까지가 우리가 확인한 건데 저것 말고도 수시로 북한에서 계속 드론이 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 청사에 가면 그 드론이 전시도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에요. 논란은 뭐냐면 지금 이제 논리 구성은 뭐냐면 자 윤석열은 계엄을 발동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 전에 계엄을 발동하면서 부정선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윤석열은 그 전에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다라는 가설 속에서 자 그거의 증거가 뭐냐 드론 부대가 이렇게 움직였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런데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네.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가설에 맞는 소재가 나온 거죠. 예. 그 소재를 갖다 끼워 맞췄는데 그럼 그 의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느냐? 아니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자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남침을 할 거고 그럼 남침을 하면 우리는 이거를 기회로 틈타서 비상계엄을 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런 모의가 지금 나왔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네? 허접한 그러니까 네. 아주 낮은 수준의 가설을 가지고서 네, 그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서 드론 북한이 발표한 드론 그 남한 드론 가지고서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 대통령 반응 중 윤 대통령 반응 중에 그 드론이 평양 상공에 갔다고 발표를 하니까 좋아했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 그러면 군사적 좋아하지 싫어합니까? 왜냐면은 저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를 발표를 한 것도 보기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저것도 전언의 전언인데 네. 2022년 12월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뚫렸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1년 만에.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화를 내야 돼. 우리나라의 드론기가 북한에 침투해서 어떤 성과를 냈으면 그러면은 자국의 대통령이 화를 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굉장히 전형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여러 탄핵 사건에서 나왔던 맞아요. 전형적인 여론 조작 같은 건데 부의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또 하라고 한다는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들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는구나 싶었다. 그러니까 들었다 해가지고는 네. 자기의 추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1월에도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는구나 싶었다.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 북한이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부의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즉 대통령이 좋아했다. 대통령이 좋아했다는 감정적인 팩트 하나를 갖고서 이것은 대통령의 음모였다로 그냥 몰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저는 저게 이 프로파간다성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거는 되게 증언이라고. 특검에서도 네. 저는 저 자꾸 내란 특검이란 말을 쓰는 것도 참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내란이 그 탄핵 때도 내란이 성립되는지를 놓고 계속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외환까지도 네.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 지금 여러분 기억하시죠? 평양에서 아까 북한에서 띄운 드론이 2020년 12월에 네. 서울 상공을 유린하고 갔을 때 그리고 오물풍선이 온갖 곳에 떨어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물론 오물풍선을 가지고 떨어지고 있을 때 그걸 비판하는 이른바 민주당 사람들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기억이 잘안 그때는 나요. 대북 네.
확성기 방송을 자제해라. 우리가 대북 확성기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그쪽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쪽이 그렇게 보낸다라는 논리들이 오히려 더 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당시 군부나 이런 데서 나왔던 거는 오물풍선 다음에 하면은 원점 타격할 수도 있다. 네. 군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보십시오. 결국 평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압도적 군사력 차이인데 계속 그냥 드론 보내고 뭐 이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좀 놀라운 게 이제 저 특검 수사팀이 예. 그래서 민감한 정보 때문에 이 장소도 뭐 맞아요. 뭐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뭐 정했다라고 고검으로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말로 이 이제 드론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물론 뭐 스텔스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훨씬 더 압도적인 군사력입니다만 드론도 지금 현대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저 첩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 드론 부대나 이런 움직임들과 이런 내용들을 저렇게 공개를 해도 되는 건가요? 앞으로 또 민감한 군사 정보가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지금 군대를 모르지만 저는 정말 군대 모르는 여성인데도 야 저거 저렇게 닦아도 돼? 하는 느낌이 지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특검 사무실에 도청 장치 북한에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누구냐면은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원의 네. 항공기술연구원 그 전문가를 불렀어요. 네네. 불러가지고 평양에서 발표했던 네. 우리 아까 NCND 했다가 네네. 그게 맞잖아요. 네. 우리는 보낸 적 없는데 니들 그럼요. 자작거가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 북한이 작년 평양에서 남한에서 무인기 보냈어요 했다는 거를 네. 그게 우리 남한에서 맞는 게 맞나요? 네네. 재원은 뭔가요? 네. 자, 이 사진 보면 이게 맞나요? 해서 그거 재원 조사 어떻게 만드는지 크기, 네. 뭐 작동 방식, 네. 추진 방식, 사용하는 뭐 레이더, 사용하는 GPS는 뭔지 다 조사하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게 수사 자료로 남고 나와가지고 네. 이게 들어가 북한한테 정보가 되고 흘러나오고 하면은 그게야말로 이적행위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그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은 적폐 수사라고 해갖고 정말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정말 막 도륙을 내는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K 정치, 한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루틴처럼 돼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굉장히 지킬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 저는 예. 정말 군인하고 공무원 조직을 정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군을 예. 정권 바뀔 때마다 네. 군을 아작을 내버리죠 계속.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갖고 있으면 기무사 개헌 문건 네. 그걸 가지고서 맞습니다. 그냥 막 아작을 그때 기무사 냈다고 개헌 그러는. 문건으로 저 형 살고 유죄 받은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진짜 골 때려요. 그때 막 쌩 난리가 난 것처럼 했었잖아요. 예, 예. 한 명인가가 그 개헌 문건을 무슨 작성한 게 아니라 무슨 다른 걸로 연관 범죄를 해갖고 어, 제가 저 며칠 전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황당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난리를 특검 때 치고 떠들었던 거에 비해서 기소가 정말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냥 국민들한테 아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거 준비했었네라고 떠들 뿐이지 실제로 그게 죄 구성도 기소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판결로 끝까지 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조은석 특검이 어디까지 뭐 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단 진짜 거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정말 막강한 군사 기밀이고 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네네. 이스라엘 이란 전쟁 네. 이걸 보면은 이 드론 군사력, 네. 드론 전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지금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건데 그거를 이 카이다죠. 그러니까 국방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의 그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네. 하는 거를 지금 얼마나 많은 수사관들이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점,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네. 가설로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유도하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에 의한 도발을 노렸다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수사 과정에서 정상적인 우리의 군사적인 작전 네. 군에 계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다들 아니 이거는 응징한 거다. 북한이 한 발 쐈으면 드론 한 대 보냈으면 우린 10대 보내는 게 맞는 거다. 그렇죠. 못 보내는 게 바보 아니에요? 안 보내고 있으면 바보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 대 보냈으면은 난 우리는 10대 군대를 안 보내는 갔다 와도 거고. 알겠네 그건. 그래서 응징해서 네. 다시는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당연하죠. 그러한 군사 작전 개념도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바탕에서 수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KW님이 어저께 우리 이제 저 병원 정은경 그 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명지병원이 코로나 때 인천공항에서 지점을 운영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코로나 테스트 했는데 뭔가 연관성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야 했는데 안 쏴서 안타까운 거냐? 아니죠. 지금 그리고 북한 미사일 계속 쏩니다. 북한이 미사일 계속 시험 발사 공해상으로 쏘긴 하지만 네.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요. 그거 쏠 때마다 우리도 대응 사격하느라고 네. 우리도 같은 군사적 위세를 합니다. 그럼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요걸로 좀 넘어가시면 어떨까? 네. 정성호 법무장관 지명자.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되면서 다들 네.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아주 그냥 부드러운 분이고 정성호 이재명을 의원이 알면서. 이미지가 좋죠. 예. 네. 그러면서 오히려 뭐 저기 막 검수완박 막 떠드는 그런 네. 좀 강성 분자들, 강성 의원들보다는 네.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부드럽게 네. 검찰과 뭐 수사권 재정이 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다른 목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요게 정성호 법무장관으로 이제 지명되기 전에 한 발언인데 예. 지난달 이제 26일 날, 즉 지난 26일 날 이제 한 강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예, 뭐라고 예. 얘기했냐? 정성호 의원이 국민들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재판이 진행 중인 거를 알고서도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네. 서울대 우리 사진이 있나요? 정치외교학과, 네. 예. 서울대학교 정치 어저께 TV조선 보도였는데 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동창회가 네. 송강 포럼이라고 하나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 기자들도 많고 정치인들, 법조인들 많은데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일종 오피니언 리더들 앞에서 네. 국민들이 뽑아줬잖냐. 대표는 기소돼 있고 재판받는 건 다 안다. 네. 그런데도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것은 네. 이것은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 네. 이 얘기하고 사흘 뒤에 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진짜 검수완박도 아니고 이제는 네. 검수완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 분쇄. 박탈이 분해. 아니라 이제 네. 분쇄라고 하더라고요. 네. 검수완분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머릿속에는 저 공소 취소가 있다면 이후에 법무부 장관이면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총장도 지금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 될지 모르지만 검찰총장하고 같이 해서 새롭게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공소잖아요. 공소를 할 수 있고 공소가 잘못됐으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죠. 그래서 공소 취소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네. 과연 공소를 취소할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 이진수 법무차관의 얘기는 좀 예. 다릅니다. 차관은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공소 취소는 기소 과정에서 완전히 절차적 흠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고문을 했다. 무슨 완전히 증거를 조작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진수 법무차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사소송법이나 기존의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명분의 사유는 존재하지 명분이겠죠. 아이고야.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기소를 취소하려면 기소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완벽한 법적인 침해가 있었어야지 그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소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법상 존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기소가 없어진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그냥 전체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적 발상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예상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사법 리스크가 없어질 것이다. 왜?
그러니까 그때 우리 신부장이 왜 재판이 안 열리니까라고 해서 아니요. 재판이 안 열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제 기소도 없어질걸요? 라고 제가 지금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게 공소 취소네요. 네.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를 무죄 하명이다. 네. 그러니까 딱 그 얘기하고 석 달 뒤에 네. 그러니까 3일 뒤에. 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이제 저희는 잘 모르는데 일단 네. 이진수 차관 이렇게 이분 이거 잘리겠구만. 잘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죄 하명을 받았는데 지금 형사 모르겠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해가지고 네.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은 중단한다. 그거 만들고 있는데 네. 재판 중단만 가지고 불안한 거죠. 그렇죠. 아예 재판 자체를 무효로 만들려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형사소송법 개정을 취소한 이유가 있네요. 제도를 안 바꾸면서도 그러니까 법을 안 바꾸고도 재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공소 취소 저 어떤 식으로도 해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해왔던 것은 이것은 검찰의 조작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작됐다라고 여론몰이를 계속 해나가면은 또 저 뭐 개딸 등 해갖고 막 국민 청원 운동 일어날 거고 지금 그러면은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은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선출된 권력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그런 일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네, 기소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네,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은- 본인이 할 것도 없어. 이거는 뭐 검찰총장이 알아서 하면 이제 하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검찰은 갑자기 지금 이제 갑자기 검수완박, 검수완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네요. 요 공소 취소까지 하고 해야 되겠네요. 네. 검사를 없애버리면 안 되네요.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네. 이대로 아니 어느 정권이 잘 드는 칼을 버리겠습니까? 계속 그 저는 말씀하죠. 절대로 예. 잘 드는 칼은 버리지 않는다. 대신에 손잡이를 좀 바꾸고 칼집을 좀 문양을 바꿔서 계속 써야죠. 이것은 나쁜 칼이 아닙니다. 좋은 칼이야. 네, 라고 저는 포장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야, 그러니까 검사가 검찰 조직이 살아 있어야 되네요. 이렇게 하려면 네.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검찰총장도 이 뜻을 잘 이해한 사람이 오고. 검찰은 반성문 써야지. 예, 과거에 반성을 쓰고. 잘못된 수사로 예.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것에 사과드린다. 사실 기소를 사과까지 할 필요 취소하게 없고 되면 그냥 공소 취소해 버리면 되죠. 뭐. 아니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국민을 설득할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내러티브상 거기엔 사과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공소 취소라는 게 똑해지면 그럼 다른 분들이 화를 낼 거 아닙니까? 나는 왜 안 해줘? 나 전과 5범인데 나 지금 7범 되게 6범 되게 생겼어. 나 왜 안 해줘? 나 사기 8범 되게 생겼는데 이거 당신들이 조작한 거 아니야? 라고 모든 형사범들이 다 지금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반발을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바로 만들었네요. 이재명 무죄 하명을 곧바로 실행하겠다는 네. 공개 선언을 한 것이다. 네. 무죄 하명을.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이 이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재판 중인 걸 알면서도 선택했다. 네. 이것이 국민들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이 좋아. 나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게 합리라고 생각해라서 찍은 국민이 많다.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지금 재판도 기일까지 뭐 추후 지정이라는 정말 애매한 말로 넘어가고 네.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기소까지 취소를 한다? 이거는 법치가 완전히 그냥 붕괴죠. 법치의 붕괴. 예.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외인 거죠. 참, 이 사람들은 엄청난 그 혜택을 누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이재명만 해줘? 나는 왜 안 해주냐? 그렇죠. 지금 이미 사실은 일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인식들이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네, 네, 네. 라는 그리고 또 지금 뭐 오늘 국정 30일 맞아서 기자회견도 하고 있지만 네,
지지율 60%나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지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법치의 원칙은 뭐냐면요. 설령 지지율이 100%가 나오더라도 법의 원칙을 허무는 그렇게 해야 행위를 한 되죠. 명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 지지율 100%라도 네. 법은 그 앞에서 네. 지지율 0%인 대통령과 네. 지지율 100%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이 달라진다면 당연하죠. 그거야말로 법치의 붕괴죠. 맞습니다. 0%건 100%건 법은 똑같은 잣대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기소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전국의 모든 범죄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해줘야 됩니다. 네. 흠결 사항을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그 과정에서 공소 과정에서 흠결이 있었다면은 그와 비슷한 흠결을 가진 많은 피고인들과 네. 재판 중인 사람들이 그 흠결 절차적 그 부실함 나도 그랬는데 저도 공소 취소해 주세요라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야당 대표가 그 흠결이 있었다면 그렇게 꼬박꼬박 재판 나갔겠습니까? 본인이 받던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받고 있던 재판이죠. 본인이 이미 받고 있었던 재판이에요. 그거를 뒤늦게 재판까지 나가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기소가 거짓말이었네요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도 있는데 네. 그것까지 공소 취소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소 취소할 정도면은 재판부가 그 정도도 못 알아봤다면 그동안 했던 재판부 자체가 그 누굽니까? 김동연 부장판사 위증교사 무죄 줬고 공직선거법 계속 위증교사 무죄 줬고 대장동 재판을 엄청 끌었던 그 판사 김동연 판사가 무능했네요.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공소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흠결 사항이 있었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걸 알았어야죠. 그걸 지적을 해서 검찰에다가 그걸 문제를 삼았어야지. 그 재판부들 정말로 봐주려고 하는 재판부들도 못 알아챈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이제 와서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할까요? 그렇죠.